우리 혼합물 분리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다. 밀도차. 그 밀도가 우리가 밀도차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지. 밀도가 크다는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가고, 자, 밀도가 작다면 얘는 가볍다니까, 자, 작다는 가볍다. 자,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하는 건데, 고체들이 서로 섞여 있어. 고체들이. 근데 얘네들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분류해가지고서 분리하기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것만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고체를 자, 넣는데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먼저 첫 번째가 자, 얘네들이 물에 녹지 않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일 때 자,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이야. 그런데 얘를 자, 혼합물 A하고 B가 섞여 있어. A, B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어. 자, 얘를 물에다가 넣었어. 자, 그랬더니 바닥에는 자, B가 가라앉고, 자, 그 다음에 물 위에는 A가 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B보다 밀도가 더 작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물 보자. 물하고 비교하면. 그럼 B는 물보다 밀도가 작고 A가 아니지. 가라앉았으니까. 물 밑으로 가라앉았으니까. B가 물보다 큰 거지. B가 물보다 크고 A가 물보다 그렇지.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자,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고체 A하고 B가 있는데 자, A는 물에 녹는다는 거야. 자, B는 물에 안 녹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물에다 넣어주면 자, 만약 요렇게 B가 가라앉았어. 근데 여기는 A 수용액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하고 B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지. 그러면 A 수용액에서 A하고 물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잖아.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A하고 물을 분리할까? A 수용액을. 아니지. 이미 A는 물에 녹았는데. 그래서 A 수용액도 혼합물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를 분리했잖아. 그러니까 B가 밀도가 제일 큰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A 수용액 이렇게 하면은 증발이라는 방법 쓰면 돼. 그럼 증발이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A가 남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요 첫 번째가 많이 나올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도 있다는 건 알아두고 자, 우리 첫 번째에서 자, 요거를 가장 많은 예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벽시라고 있지. 벽시 알아? 쌀. 그치? 그랬을 때 벽시 중에서 이제 쭉정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할 때 씨앗이 되는 벽시만을 쭉정이를 빼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벽시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벽시가 가라앉아. 자, 그런데 A는 쭉정이는 물보다 가볍단 말이야. 그래서 요 벽시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넣어주면 진짜 벽시는 바닥에 가라앉고 자, 벽시가 아닌 쭉정이는 위에 뜬다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끼리 서로 액체끼리 혼합물이야. 네. 그러면 액체 혼합물인데, 자, 첫 번째는 액체끼리 서로 섞여. 그러니까 액체끼리 서로 섞여. 그럼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줄까? 바로 요 액체의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뭐야? 우리 증류 또는 이제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액체끼리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액체끼리 서로 섞이는 경우는 자, 증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나 분별 증류를 사용하지만 자, 만약 서로 섞이지 않는 자, 액체 혼합물이야. 그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면 자, 하나는 아래쪽에 하나는 위쪽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A하고 B는 섞이지 않지?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A가 바로 뭐야? 밀도가 크다. 자, B가 밀도가 작다. 크다, 작다. 낮다는 높다, 낮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밀도가 작은 것이 위에 섞이지 않은 상태에 뜨고 밀도가 큰 놈이 아래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이렇게 층을 이루잖아. 그 얘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한 다음 자, 여기다 비커를 갖다 대. 비커를 갖다 대고 그럼 요렇게 A하고 B가 요렇게 돼 있겠지? 그럼 얘를 뭐라 하냐면은 분별 깔때기 또는 분해 깔때기라고 해. 그래서 분별 깔때기 또는 분해 깔때기. 자, 이게 용어가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콕 있지, 콕. 자, 요 콕을 열어. 그러면은 내려 빠져나올 거 아니야? 누가? A가. 그치? A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요 경계가 어떻게 될까? 경계가 쭉 내려온다. 그치? 쭉 내려서 이 경계가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콕을 잠궈. 그럼 A하고 B를 어떻게 돼? 그치?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분별 깔때기 또는 분해 깔때기는 밀도가 큰 것을 분리시킨 거야. A, B 때 밀도가 큰 것과 작은 걸 때 분해 깔때기를 통해서 뭐를 뽑아낸다? 밀도가 큰 걸 뽑아낸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쓸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야?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 분별 깔때기, 분해 깔때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꼭지. 자, 우리가 콕이라고 하기도 하고 꼭지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가 큰 B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액체 혼합물이 있죠. 서로 섞이지 않는 거. 자,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이 다 들어간다. 그치? 그러면 식용유나 에테르나 사이마탄소는 물에 섞이지 않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만이, 여기도 물도 있고 석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물과 보통 이제 물을 많이 얘기하는데 식용유, 에테르, 사이마탄소, 석유. 자, 요렇게 하면 자, 기본적으로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에 있을 거야. 그 물과 식용유 할 때는 물의 밀도가 크다. 자, 식용유는 에테르도 물이 더 커. 근데 사이마탄소는 어떻게 돼? 물보다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석유하고 물 하면은 또 물이 더 커. 그러니까 물에 안 섞이는 것 중에서 물보다 밀도가 큰 건 뭐다? 사염화탄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장과 참기름도 얘는 순물질이 아니고 각각의 혼합물이긴 하지만, 자, 간장은 기본적으로 물이 이제 주성분이 되고, 참기름은 기름이야.
그러니까는 석유와 같은 식용유와 같은 기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이 베이스가 되는 간장이 더 크다. 자, 이제 요거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유마탄소 빼고는 물이 밀도가 크다. 물에 녹지 않는 것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다른 것도 더 있긴 해.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딱 요거 사유마탄소만 섞이지 않는 거, 물에 섞이지 않는 것 중에 사유마탄소가 물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자, 요렇게 액체를 3개를 넣었어. 자, 액체를 3개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가 물이야. 여기가 물이고, 자, A하고 B예요. 그러면은 A가 밀도가 가장 크고 물 B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밀도를 비교하면 A, 물, B.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이야. 얘를 흔들 거야. 흔들어. 자, 그러면 섞이면서 어떻게 될까? 자, A는 물에 녹지 않아요. 자, B도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서로 섞여요. 자, 둘 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자, A하고 B는 물과 반대니까 A와 B는 같은 성질을 띠겠지. 약간 이제 얘는 약간 기름과 같은 것들. 그래서 A와 B가 섞인다. 그래서 흔들면 A와 B가 섞여서 용액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개 층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이 물이라면 위층이 A 플러스 B. 자, 요렇게 되겠지. 그치? 또는 아래층이 A 플러스 B면 위층이 물이 될 거고요.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로 좀 알아두자. 자, 알겠지? 자, 다음에. 그래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자,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뭐 유조선이 바다에서 뭐 이제 뭐 바위랑 부딪히든 백길이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유출이 됐어. 난파됐다고 하지? 그러면 이제 바닷물하고 기름, 어떻게 돼? 자, 기름이 가벼우니까 뜨지? 그래서, 바닷물이 밀도가 낮지? 바닷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기름이 뜨잖아. 석유 같은 거. 그러면 그 뜬 것을 이렇게 걷어버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람의 혈액은, 자, 혈액은 있잖아.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혈액은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한 혼합물, 불균일한 혼합물. 균일, 불균일. 아까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고, 액체는. 혈액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불투명하니까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액체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혈장이라고 얘기해. 혈장이라고 하고 주성분이 물이야. 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항체라는 것도 있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백신 주사 맞는 게 우리 몸에 항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자, 물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부분을 혈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옅은 노란색을 떼요. 옅은 노란색. 자, 근데 이 고체 성분에 있잖아. 우리가 혈구라고 한다. 혈구. 그렇지.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 그래서 우리 산소 운반. 그러니까는 이제 높은 산 고지대에서는 고도가 높은 지역, 높은 산에서 거기에는 산소가 공기 중에 적잖아. 우리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거든. 왜냐면 이 산소를 혈액에서
자, 적혈구가 그 산소를 우리 각 세포로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세포에서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이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혈액 속에 적혈구가 어떻게 돼? 그렇지. 많단 말이야. 자, 백혈구는 뭐다?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뭘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 방어하는 작용. 그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자, 이러한 것들을 먹어 치우는 거야. 그래서 식균 작용이라고 그래. 식균 작용. 먹어 치운다고 해서 입이 쫙 벌려져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녹이는 물질을 분비해서 다 흡수해버려. 그 식균 작용.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것을 단어로 하면은 뭐라 하냐면 면역이라고 그래, 면역. 그치.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다. 원형이 적혈구야. 원반 형태로 이루어진 게 적혈구야. 그리고 백혈구는 모양이 좀 다양해. 좀 우리 혈액에 크고, 혈소판도 작은 크기인데 또 모양도 다양해. 그럼 이제 뭐냐,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 그럼 피가 흐르지. 그럼 피가 계속 흐르면 우리 몸에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그 피가 못 빠져나가게끔 혈액이 상처 나면 어떻게 돼? 여기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 보면 여기 뭐가 생겨? 딱지가 생기잖아. 그치? 바로 그 혈액을 응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단하게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혈소판이야. 그래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다. 그럼 우리 혈액은 무슨 색깔? 빨간색. 적혈구가 자 바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피의 색이, 혈액의 색이 붉은색, 빨간색은 적혈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동물은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적혈구가 초록색인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액이잖아. 그럼 혈액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고체가 무거우니까 이 혈구가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서 혈액을 가만히 놔두면 자, 요렇게 두 개 층이 되고 여기가 혈구. 자, 여기는 액체 성분인 혈장. 자, 요런 식으로 구분돼요. 그러면 혈구, 덩어리들이 가라앉는 것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치? 자, 사금. 자, 요 사는 모래야. 모래 사자. 자, 그 다음에 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보다는 좀 강가에 보면은, 그치.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서 이 큰 채에다가 자, 약간 기울여.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울인 다음에 자, 모래를 여기에다가 이제 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물을 흘려줘. 그러면은 가벼운 게 멀리 가니, 무거운 게 멀리 가니? 가벼운 게 멀리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고 있고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여기에는 모래가 있고, 자, 여기에는 무거운 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래 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것도 있겠지. 그래서 모래 일부. 자, 이렇게 돼. 그러면은 자, 얘를 버리고 다시 얘만 모아서 또 여기다 올려놔. 또 물을 흘려줘. 그러면 또 모래가 또 어떻게 돼? 여기 있고, 자, 그럼 이거 반복하면 여기는 뭐만 남아? 그렇지. 사금 채취할 때. 그래서 금이 모래보다, 그러니까 사금은 모래에 있는 금이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사금, 모래에 있는 금이 모래보다 무겁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사금 채취한다. 자, 벽시 아까 얘기했지? 자, 우리가 벽시, 속이 찬 벽시는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거기에 또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물. 자,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뜬다.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그래서 가볍고 무겁고를 이용해서 자, 구분하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혼합물에 분리해서 재결정이라는 게 나와. 재결정. 재결정. 자, 그럼 뭐냐면은, 재결정 또는 분별결정. 여기가 조금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갈 거야. 자, 계산을 좀 해야 돼.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없어요. 아유, 쌤 충전한다는 거 깜빡했다. 배터리가 없네. 자, 재결정. 자, 또는 분별 결정이라고 그래. 자, 고체와 고체 혼합물입니다. 자, 고체와 고체 혼합물인데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둘 다 물에 안 녹으면 어떻게 될까? 물보다 밀도가 그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에 다 녹아요. 물에 모두 녹는다는 거야. 그러면 물에 모두 녹으면 아이고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할지? 자, 고체 혼합물인데 얘네들 모두 다 물에 녹아. 어느 하나 둘 다 물에 안 녹으면 밀도차. 둘 중에 하나만 녹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이제 해서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뭐 뜨거나 가라앉겠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돼? 거름종에다 통과시키면은 자, 녹지 않는 것이 걸러지잖아. 그러면 이제 물에 녹은 것은 어떻게 돼? 증발시켜서 증발 접시를 증발시키면서 분리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물에 녹는단 말이야,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용어를 빨리 봐. 녹는다. 녹는다. 근데 요 고체도 녹고 요 고체도 녹아. 그러면 고체와 고체 사이, 그치, 온도를 낮추는데 고체하고 고체는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물에 녹았을 때 뭐가 달라질까? 그 녹는 정도. 그걸 뭐라고 그래? 안에 잠깐만요. 응? 100g의 물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값, 그람수. 바로 땡땡땡, 땡땡도. 용으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 용해도. 바로 용해도 차를 이용하자. 네.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고체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재결정 또는 뭐다? 분별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해도 차를 이용할 건데, 자,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왜냐면 둘 다 용해도 차이가, 자, 분명히 우리가 용해도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면 속출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둘 다 속출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지. 그치? 그러면 하나는 속출이 잘 되고 하나는 속출이 잘 안 돼야 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가 녹아있다면,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하나는 커야 됩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그렇지 작아야 된다. 자,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돼. 고온, 높은 온도에서 A와 B를 모두 물에 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저온으로 낮출 거야. 냉각시킬 거야. 자, 그렇다면 A하고 B는 어떻게 될까? A는 많이 속출되겠지. 용해도가 변화가 크니까. 자, B는 그치, 적게 속출이 되거나, 자, 또는 속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적게 속출이 되면 또 어떻게 돼? 얘를 또 물에 녹여서 또 낮춰봐. 그러면은 이때는 A만 속출되고 B는 속출이 안 돼. 자, 이것이 분별 결정 또는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 분별 결정, 재결정. 그래서 용해도 구하니까 계산 많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그 용해도 계산하듯이 그 기본 계산만 하면 돼.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X축이 온도야.
Y축이 용해도야. 근데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커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갈게요. 그래서 뭐 질산칼륨. 자,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적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 염화 나트륨.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60도씨에라고 해보자. 그러면 질산칼륨은 요만큼 녹아있고 염화 나트륨 요만큼 녹아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질산칼륨하고 염화 나트륨이 섞여 있어. 자, 이 둘은 물에다 잘 녹아. 물에 녹아. 그리고 둘 다, 자, 이 고체 상태 때 흰색이야. 그럼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맛을 보고, 짜네, 염화 나트륨. 쓰네, 질산칼륨. 이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 분리. 자, 나눠야 되잖아. 분리가 영어로 뭐지? 분리. 그 나누는 거고, 쪼개는 거고, 분리. 섞여 있는 거를 그렇지. separate. 그래서 separation이라고 그래. separation. 물의 분리가. 자, 분리를 해야 돼. 자, 구분은 쉬워. 쓴맛이 나냐, 짠맛이 나냐. 그리고 또 우리 배웠잖아. 불꽃 반응색, 노란색이냐, 칼륨, 보라색이냐. 그치.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 자체로는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 둘을 따로따로 섞여 있는 걸 따로따로 나눠야 되니까. 그치? 60도씨에서 녹인 다음에 자,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도씨로 낮췄대요. 그러면 질산칼륨은 요기가 되고 염화나트륨 요기가 되죠. 그럼 질산칼륨은 어떻게 돼? 요만큼이 석출이 된다. 자, 염화나트륨 얼만큼 석출된다? 이만큼이 염화나트륨이 석출이 된다. 자, 근데 이 경우는 말이야. 이 경우는 질산칼륨도 그렇고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얼만큼 녹은 거야? 용해도만큼 녹은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 둘이 섞여 있을 때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 석출됐지. 그러면 석출된 것을 다시 60도씨 물에 녹여. 그래서 다시 얘네들을 자, 60도씨 물에다가 용해시킬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온도고 자, Y축이 용해도. 그래프 조금 작게 그릴게.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요렇게 되죠. 염화나트륨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질산칼륨이 되고 여기가 염화나트륨이 돼.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석출된 양이 얘는 소량 석출이 되잖아. 그럼 60도씨 물에 녹였을 때 자, 질산칼륨은 요 지점이 되고요. 염화나트륨 소량이니까 요 지점이 됩니다. 그럼 온도를 30도씨로 한번 낮춰봐. 그러면 질산칼륨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이 질산칼륨이 석출이 된단 말이야. 요만큼이 석출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염화나트륨은 30도씨로 낮추면 욕이잖아. 근데 염화나트륨이 용해도 곱순 욕이니까 얘는 뭐야? 불포화잖아. 석출이 돼, 안 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둘을 분리를 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 결정, 재결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질산, 나트륨, 칼륨이 많고 염화나트륨이 소량이면 어떻게 될까? 처음 위치가 요기가 되고 염화나트륨 요기가 되겠지. 그 한 번 온도 낮춰주면 분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다시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 이제 녹아있는 양에 따라서 이 과정을 반복할 거냐, 아니면은 이 과정을 반복하지 한 번으로 분리할 수 있냐, 요 차이가 있는 거지. 방법은 똑같은 원리로 간다.
자, 이것이 바로 분별 결정. 네.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분별 결정.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 결정을 이용하는 것이 뭐 이제, 자, 우리 그 바다에서 이제 소금만 할 때, 네. 그러면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소금이야. 그치,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소량이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게 이제 역으로 가는 거지. 자, 여기가 소금, 그리고 녹아있는 나머지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소금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양이 적어.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석출이 안 돼. 안 되지. 하지만 뭐만 석출된다? 소금만 석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자, 쓸 수 있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될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럼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야. 자, 여기에다가 내가 고체들의 용해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가 A가 되고요. 자, 여기가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A를 조금, 자, 요렇게 가보자. 자, 그러면, 분별 결정으로 분리하기가 가장 유리한 건 뭘까? 자, 혼합물. A하고 B가 섞여 있고, A하고 C가 섞여 있고, B하고 C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분별 결정으로 가장 유리한 혼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A 플러스 C. A 플러스 C야? B 플러스 C야? A 플러스 B야. 자, 봐봐. 플러스 C요. 우리가 분별 결정할 때는 하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커야 되고, 하나는 용해도 변화가 작아야 되지. 그러면은 B 플러스 A. 그치? 얘가 유리하다는 거지. 예.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자, B, C, 그런데 A야. 자, 누가 유리해? 누가 유리해? 요 셋 중에서. 자, 이 경우는 요거. 이 경우는 요거죠, 그래도. 자, 왜냐면은 얘는 온도를 낮추면 석출되지만 얘는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더 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냥 온도만 낮춰버리면 그냥 B만 빠져나오네. A는 절대 빠져나오지 않지. 바로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온다. 와우. 자, 됐니? 자, 이게 바로 분별 결정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있어.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단 혼합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많은 수의 순물질이 녹아있는 혼합물이야.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수의 순물질이, 자, 소량으로만 존재해요. 소량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자, 소량으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 순물질이 많이 녹아있어. 자, 많이 녹아있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까? 자, 근데 이게 많잖아. 그리고 소량이니까 밀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자, 이거 분리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이 순물질의 종류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는 이제 혼합물이 한 2개 정도면 상관없잖아. 2개가 섞여 있어. 2개 섞여서 혼합물이 됐어. 근데 막 이게 3개, 4개, 5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분리하기도 힘들고 어떤 게 거기에 있는지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쓴다. 자, 우리 그 용해도 할 때 배웠다. 녹는다는 원리가 뭐지? 용해 원리가. 인력의 크기가 용매, 용질 간의 인력과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을 비교할 때 크거나 같으면 녹는다고 그랬잖아. 네. 그치? 그럼 녹아 있다면 항상 뭐가 나타나면은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크니까 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자, 용매는 같지만 용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용매에서 자, 같은 용매일 때 자, 이 용매, 용질 간 인력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이런 거지. 자, 여기에 잉크가 있어. 잉크가.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래. 잉크 대신 자, 여기 물이라고 하자. 물 있어. 자, 나는 여기에다가 용지를 갖다 대. 이때 쓰는 용지가 크로마토그래프 용지라고 그래. 그래프지. 크로마토그래프 용지. 크로마토그래프 용지. 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 자, 요 지점에 잉크를 찍어. 잉크를 찍어. 그러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프 용질에 물이 흡수되면서, 이렇게 물이 흡수되면서 이동하겠지.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이동해. 물이 여기까지 흡수해서 이동해. 자,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흡수해서 이동해. 근데 여기에 이제 잉크를 넣었잖아. 그럼 잉크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지. 그러면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물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잉크 간에 뭐가 나타날까요? 인력이 나타나요. 그치? 그러면은, 물과 그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 간에 인력이 자,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클수록 자, 물이 이동하면서 잉크를 어떻게 될까? 끌고 같이. 그래서 인력이 클수록 멀리 이동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크다. 빠르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자, 이게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되고 자, 얘가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물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노란색이 더 많이 이동했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야. 그러면 물과의 인력이 누가 제일 강한 거야? 노란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매가 이동하면서 노란색 색소를 많이 끌고 갔잖아. 그러면 뭐야? 인력이 더 세단 얘기야. 그래서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한 거고 얘는 이만큼. 그럼 요 잉크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최소한 요 3개의 색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하는 거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프 용질해도 되고, 그럼 이것도 가능해. 우리 분필도 물을 흡수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잉크에다가 분필을 살짝 갖다 대. 그러면 잉크가 이렇게 스며들면서 올라오겠지. 그치? 스며들면서 올라오면서, 자, 이번에는 그 분필하고
잉크 간의 인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분필하고 잉크 간의 인력이 클수록 어떻게 돼? 색소 간의 인력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스며들면서 인력이 클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가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필 같은 경우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아주 작은 관을 직경이 굉장히 작은 관, 직경이 매우 작은 관을 간을 세자에서 모세관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가 이제 물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물하고 모세관 벽면에 인력 때문에 이렇게 붙어버려. 그러면 요 붙어 있는 부착된,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부착이 된단 말이야. 자, 부착된 물이, 자, 요 바닥에 있는 물을 잡아당겨.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래서 부착 상승이 돼. 그럼 상승된 물이 또 벽면과 또 부착이 돼. 그럼 또 부착이 되고, 그럼 부착된 물이 또 요 물을 잡아당겨. 상승해.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다가 일정 높이가 딱 되면은, 자, 부착은 되는데, 상승이 안 돼. 왜?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부착하는 힘과 요게 있는 무게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래. 모세관 현상. 그러면 요거를, 자, 나중에 이제 요거 뭐냐면, 여기가 잉크야. 자, 내가 여기다 분필을 그럼 이 분필은 보면은 가볍잖아. 그 안에 이렇게 작은 관들이 막 있어, 구멍들이. 그래서 잉크가 분필에 딱 부착이 되고 올라가고, 부착되고 올라가고, 부착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분필에 스며들지. 자, 스며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마다 어떻게 돼요? 색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자, 요 노란색이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자, 빨간색이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파란색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때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모세관 현상이란 거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배웠다, 그치? 거기도 안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세관 현상이 뭐가 있을까? 너는 아직 이제, 그러니까, 주스에 빨대 꽂으면은 이게 주스가 올라와? 안 올라와. 그건 이제 모세관 현상이 아니야. 아주 가는 관. 그래서 지금 너 혈액 검사 해봤어? 안 해봤지? 그래서 이제 병원 가면 혈액 검사 할 거야.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주사기로 혈액을 뽑고, 이제 한 고등학생, 고2나 그때 되면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있어. 헌혈이 뭔지 알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헌혈차가 있잖아. 헌혈차에 딱 들어가서 이제 헌혈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고2 때나 고3 때 이 나이 제한이 있어, 헌혈도.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이 풀리면 이제 우리가 헌혈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봉사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 나중에 학생부에, 생기부에 들어가는데, 헌혈할 때 이제 혈액형을 먼저 검사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바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끝에 침 같은 아주 작은 유리관이 있어. 요게다가 톡 박아. 그럼 좀 따끔할 정도. 근데 이제 혈액이 확 올라가. 지가 알아서 쭉.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야. 모세관 현상이야. 그러면 그 모세관 현상 때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무 있잖아. 나무는 물을 어디에서 흡수합니까?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거 할 때 잎이나 꽃에다가 막 물 뿌리지. 그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뿌리 쪽에다 물을 줘야 돼. 그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렇게 나무 잎까지 올라가잖아. 왜 올라가? 모세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줄기까지 쭉까지 아주 가는 관들이 막 몰려 있어. 아주 가는 모세관들이 쭉쭉쭉쭉 해서 뭉쳐져 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관이라고 그래, 물관.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모세관 현상으로 줄기 타고 우리 나무에 있는 각 잎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광합성을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필 같은 경우도 크로마토그래피법인데 이것도 모세관 현상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동 속도라든가 인력에 의해서 그 분리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색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가 주된 목적은 아니고 얘가 뭐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지? 확인하는 것이 조금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좀 확인하자. 자, 오늘 화학 다 끝나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물리 파트 들어갈 거야. 충전 많이 됐어요. 응? 충전 많이 됐어요. 충전. 조금 됐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법. 자, 매우 작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고 방법은 되게 간단해. 그래서 시간도 짧게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한 물질이 섞여 있어도 분리할 수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어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잉크의 색소 분리, 그 다음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 이제 약물 같은 거, 자,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할 때 도핑 테스트. 그러면 그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분리할 수가 있고, 꽃잎의 색소 분리. 그 다음에 우리 식물에서 광합성하는 것이 엽록체잖아. 그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엽록소거든. 그래서 엽록소를 분리할 때, 자, 엽록소는 초록색의 녹색의 색소야. 색소 분리. 자, 소변의 성분 분석, 혈액 속의 단백질 분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동 속도. 자,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딱 보면, 자, A, B, C, D, E.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용매가 여기서부터 흡수하면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용매가 물질을 끌고 갈 거예요. 자, 하나, 요렇게 끌고 갔네. 근데 A는 더 이상 없지. 그럼 A는 요거 한 종류, 순물질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 그럼 B는 몇 종류의 순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 종류. 여기는 출발점이야, 출발점. 0이니까 출발점. 그러면 여기 출발점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그럼 C는 하나, D는 하나, E는 하나, 둘. 그러니까는, 자, A와 C와 D는 순물질이 된다. 그럼 혼합물은 B와 E가 되는데 B는 3개로 섞여 있고 E는 2개. 자, 그러면 B하고 E는 겹치는 게 몇 개야? 2개가 같은 게 겹치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그치?